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CJ, CGV를 보면서 유상증자가 이 타이밍에 나와서 그랬는데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재무 안정화, 운영자금 확보, 유상증자 나왔죠? 제가 쓴 슈퍼게임의 앙초보 주식수업 책에 의하면 공급 물량이 딸려서 신규 투자, 설비 투자를 하는 유상 투자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정확히 여기 재무 안정화, 운영자금 확보의 유상증자는 20%는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서 빠졌냐? 완전 역배열에서 빠졌죠. 완전 역배열. 심지어 얘는 최고 고점이 35,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2,500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죠?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보여드렸냐면 에이스테크에 저 원수지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 종목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차트 보였죠? 10배나 빠진 완전 역배열이었죠? 그러면 이런 종목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 솔직히. 왜 제가 아냐? 그 정배열 종목 말하면 다들 눈빛이 이렇게 올라간 걸 말해. 떨어진 게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떨어져서.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잖아. 또 하나, 제가 3박자 투자법을 강조하면서 간략재무제표라도 꼭 보라 그랬죠. 간략재무제표 보면서 뭐라 그랬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이 나고 유보율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고. 그럼 얘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얘 지금? 작년 말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에 올해 1분기도 또 적자. 올해 말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면 어떻게 돼요? 관리 종목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부채 비율은 어때요? 500%죠? 부채 비율 500%, 영업적자 지속. 그럼 이런 종목을 3박자가 맞으면 재료가 좋으면 갖고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배열 종목 또는 적자 지속 종목 또는 부채 비율 높은 종목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제가 에이스테크를 보여드렸으니까 떨어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재무제표 안 보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2, 3주 동안 거래소 지수 분석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억해보세요. 아마 제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 했을 테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이거는 뭐 최근 2, 3주가 아니고 거의 뭐 몇 달 동안 하고 있고요. 최근 2, 3주 동안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올라갈 때쯤부터 뭐라 그랬죠? 전고점 뚫고 올라갈 때쯤에 고점은 뭐 한 2,650 정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뭐라 그랬죠? 2,650과 2,550 사이에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고 중심축은 2,600이다 라는 말을 거의 2, 3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기분 좋은 게 한 80에서 90은 되죠. 근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예상이 맞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 중에 당연히 거래소 지수를 우리나라의 기본 베이스 지수니까 더 설명을 훨씬 자주 드렸었고, 최근 2, 3주 동안 거래소 지수 분석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억해보세요. 아마 제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 했을 테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이거는 뭐 최근 2, 3주가 아니고 거의 뭐 몇 달 동안 하고 있고요. 최근 2, 3주 동안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올라갈 때쯤부터 뭐라 그랬죠? 전고점 뚫고 올라갈 때쯤에 고점은 뭐 한 2,650 정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뭐라 그랬죠? 2,650과 2,550 사이에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고 중심축은 2,600이다 라는 말을 거의 2, 3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 목금 유튜브를 못했잖아요. 못한 것보단 금요일은 원래 제가 유튜브를 몽당연필님이 대신하는 날, 그리고 목요일은 제가 사랑의 열매에 강의를 하러 한번 갔었고요. 그래서 목금 이틀 동안 유튜브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 6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의 첫날이자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이 거래소 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연초부터 똑같은데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상승하다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조정받고, 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상승하다가 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조정받고, 또 이번 지난 5월 중순 요 저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상승했고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조정 박스가 이루어졌다가 전고점을 뚫어요. 전고점을 이렇게 뚫으면서 가죠. 그럼 이번 이 박스도 형성이 좀 됐다가 2,650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당장 뚫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중심축은 2,600이라고 했는데 오늘 2,600에 딱 도달을 했고, 저점은 2,550이라고 했는데 지난주 목금에 딱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고점은 2,650. 더 좀
기분 좋게 소름 끼쳤던 건 제가 이날의 봉 차트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5월 15일 61선을 살짝 깬 전날의 봉처럼 이렇게 61선 살짝 깨고 가면은 바닥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차트가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 지난주 금요일 차트가 지난 5월 15일 차트와 아주 비슷합니다. 6월 30일 차트가 아래꼬리 단 양선이고 그리고 아래꼬리 저점이 2541, 2550을 살짝 깨고 올라왔던 그래서 이 정도 오늘 올라왔다는 얘기는 막 불안한 지수가 결코 아니라는 거. 다만 당장 뭐 며칠 안에 2650 뚫는다가 아니고 여기 또 2600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간다고 흥분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쫄지 말자. 계속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2550에 가까워졌다고 쫄았으면 어떻게 돼요? 팔았겠죠. 내가 갖고 있던 걸. 팔 필요 없었잖아요. 하루 만에 2600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2650 막 올라갈 때 따라 샀다면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물려서 그냥 아유 물렸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곧 조정받을 확률이 높고 떨어질수록 곧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강한 추세 회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강한 추세 회장은 올라갈 때 막 따라 붙어도 돼요. 더 올라가니까. 그게 언제였죠? 코로나 이후의 상승기였죠. 2020년 코로나 이후의 하반기장이 그랬어요. 하루라도 늦게 사면 손해야. 빨리 사야 돼. 매일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매일 올라가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 2010년 하반기와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2020년 하반기는 뭐죠? 제로금리 상태. 지금은 제로금리는커녕 금리를 아직 한 번 내지 두 번 더 올릴 것이고 빨라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로금리처럼 급격한 각도로 올라갈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고점이 됐기 때문에 야 2023년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금리 고점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주식 저점은 작년 9월에 선반영을 돼서 바닥을 찍었고 지금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상향의 급격한 기울기가 아니고 오르고 박스 오르고 박스. 요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 오늘 거래소 지수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애들, 지수보다 높았던 애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뭐 1.11%니까 지수보다 높지 않았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갖고 있어서 돈 많이 버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냥 지수 정도만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3%가 올랐고요. 지수보다 많이 올랐죠. 삼성 SDI 오늘 7%가 올랐습니다. 시총 탑10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LG화학이 3%, 포스코 홀딩스가 3%, 네이버가 3%, 포스코 퓨처엠이 4%, 카카오가 3%. 그래서 오늘 시총 12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1개, 많이 오른 3% 이상 오른 종목 중에 네이버, 카카오 빼고 다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몇 개예요? 12위 안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시총 12위 안에 5개가 2차전지 관련주고 5개가 모두 3% 이상 올랐습니다. 그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에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 뭐가 있죠? 에코프로 BM이 5%, 에코프로가 20%.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전지 날이었다. 코스피 200에서 2차전지가 아닌데 괜찮았던 애들 이렇게 상승률로 보면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네요. 오늘 삼양식품 8%. 근데 갭상승에 음선 나와서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SD바이오 센서가 7% 올랐는데 완전 역배열에서 한 번 반등.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뭐 이렇게 종목 상담 라이브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라이브 거의 못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바빠져서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라이브를 한 번씩 했었죠. 그럼 종목 상담 받을 때 SD바이오 센서 또는 시젠 이런 코로나 진단기 관련주들 상담이 꽤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실적은 아직도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나요?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 역배열. 완전 역배열을 사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 보이고 2배, 3배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도 연중 최저점으로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 반등은 큰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고 상승 종목 중에 뭐 금양이나 뭐 이런 2차전지, 코스모화학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네이버, 카카오 빼고는 거의 다 2차전지 관련주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면 2차전지가 압도적이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많은 종목이 있니? 있어. 삼성전자 오늘 7,800억 됐는데 삼성전자의 3배가 거래됐네요. 2조 4천억. 2조 4천억 거래된 게 뭔데? 에코프로. 왜 이렇게 많이 됐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소심하게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은 유구무원 그냥 입 꽉 닫고 있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에코프로의 연초 주가가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 치면 지금 10만 원에서 70만 원을 찍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7배. 한 3-4달 동안 7배 오르고 조정받은 종목이 거기에서 추가로 한 2배 정도 가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전고 좀 뚫을 수 있을까 했는데 심지어 55만 원, 거의 50만 원이죠. 거의 50만 원 바닥을 찍고 지금 거의 90만 원 왔으니까 실제로 조정 이후에 지금 조정의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깝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이제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는 야 이거 고점 뚫겠어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10번의 확률적인 예측에서 4번 떨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7배나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전고점 뚫고 바닥에서 2배나 가는 건 정말 10번 중에 한두 번 나올 확률인데 그 확률을 뚫고 에코프로가 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보름 정도 에코프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장중 고점을 뚫을까요 지켜봐야죠 했는데 오늘 확실히 오버슈팅으로 뚫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수 페타시스 얘도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거의 10,000원에서 출발해서 30,000원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오늘 얘도 11% 또 추가로적으로 더 올랐고 신성해엔진은 그동안 조정만 받다가 오늘 25% 상승. 그래서 오늘 확실히 장이 좋았던 게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푸릇푸릇한 애들이 섞였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알겠죠. 거래대금 상위 12, 14위 안에 중에 물론 ETF 빼고 12위 안에 중에 모두 다 빨간색입니다. 모두 다 빨간색. 그래서 확실히 장이 좋을 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양봉이 나온다는 걸 오늘 갖가지 종목들이 보여줬네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 확실하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까지 2차 전지의 날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거래대금이나 시총상위 종목들이 워낙 빨간색이 많아서 등락 현황을 한번 보면 거래소에서는 600대 270?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2개 오르고 하나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비율이면 2개 오르고 하나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 1100대 400.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2-3개 오르고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전체적으로 평균값에 많이 잘 잡아줘도 3개 오르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총상위 종목 플러스가 훨씬 많았죠. 거래대금 상위 플러스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오늘 좀 시총이 큰 애들, 굵직굵직한 애들, 거래도 많이 되고 시총도 큰 애들이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더 좋았다, 확률적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지수가 크게 움직였잖아.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데 중소형주가 오른 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가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애들이 강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멤버십 회원님들은 지난 토요일 날 강연회를 혹시 못 오셨더라도 루키게이미 등급 이상의 분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영상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안내가 나갔으니까 오늘 꼭 다 영상 보세요. 왜냐면 PDF 파일은 아마 제가 알기로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올라가고 영상은 월요일 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PDF 파일만 보는 버릇 하시는 분들은 그냥 16종목이 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근데 저희 공부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16종목을 왜 선정했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PDF 파일로 강의하나요? 사실 그거 짧게 넘어가고 HTS를 틀어놓고 HTS에서 차트 보여드리고 간략적 형태표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왜 픽을 했는지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PDF 파일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루키게임 이상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PDF 파일로 종목만 보지 마시고 꼭 영상을 그래 봐야 한 3시간짜리예요. 3시간 정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 회비를 냈으니까 그 권리가 있는데 안 보시면 굳이 왜 가입을 하셨나요?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아까 봤더니 16종목 중에 14개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14개 오르고 2개 떨어지고잖아요. 아까 거래소와 코스닥 평균값이 한 3개 오르고 하나, 6개 오르면 2개 떨어지는 건데 14개 오르고 2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지수 평균값보다는 잘 올랐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하기 전에 하락률 상위 오늘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특이한 날이니까. 동일산업, 뭔가 거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죠? 동일금속, 뭔가 거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방림, 대한방직, 그죠? 요게 지난번 6월 14일 날 하한가 나왔던 종목들, 지난번 SG 사태라고 보통 하죠. 또는 라더견 사태라고도 하고, 그 관련주들이 막 무더기 이연속 사면서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6월 14일 날 하한가 나왔던 종목들을 거래 정지를 시켰다고요. 그럼 거래 정지시키고 거래 재개되면 뭐 좀 안정화가 될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냥 점화한가로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길게 보면 그 SG 사태 종목들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거의 2, 3년 동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2022년인 것 같아요. 2022년. 왜냐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수가 빠지는데 장사 없다. 저도 지수 빠지면 손해 난다니까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를 샀건 무슨 종목을 샀건 평균적으로 지수가 빠질 때 손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하한가 맞은 종목들을 보면 2022년에 빠졌나요? 안 빠졌죠. 지수가 빠질 때 동일산업, 동일금속 빠졌나요? 오히려 올랐죠. 방림 빠졌나요? 2022년에 올랐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었고 그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지금 거래정지 전 하한가, 거래정지 돼서 하한가, 즉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애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수 떨어져도 돈 벌어 이런 것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지수가 떨어질 때 지수보다 좀 강하고 지수가 오를 때 또 지수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 종목은 정상적이면서 강한 종목이지만 지수가 떨어져도 오르고 올라도 오르고 뭐 하늘 끝까지 주가가 오를 종목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한가 종목 중에 그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CJ, CGV를 보면서 유상증자가 이 타이밍에 나와서 그랬는데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재무 안정화, 운영자금 확보, 유상증자 나왔죠? 제가 쓴 슈퍼게임의 앙초보 주식수업 책에 의하면 공급 물량이 딸려서 신규 투자, 설비 투자를 하는 유상 투자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지만 정확히 여기 재무 안정화, 운영자금 확보의 유상증자는 20%는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서 빠졌냐? 완전 역배열에서 빠졌죠. 완전 역배열. 심지어 얘는 최고 고점이 35,000원이었어요. 35,000원. 근데 오늘 종가가 2,500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죠?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보여드렸냐면 에이스테크에 저 원수지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 종목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차트 뭐였죠? 10배나 빠진 완전 역배열이었죠? 그러면 이런 종목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 솔직히. 왜 제가 아냐? 그 정배열 종목 말하면 다들 눈빛이 이렇게 올라간 걸 말해. 떨어진 게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떨어져서,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잖아. 또 하나.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강조하면서 간략재무제표라도 꼭 보라 그랬죠. 간략재무제표 보면서 뭐라 그랬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이 나고, 유보율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고. 그럼 얘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작년 말까지 3년 연속 영업 적자에 올해 1분기도 또 적자. 올해 말까지 4년 연속 영업 적자면 어떻게 돼요? 관리 종목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부채 비율은 어때요? 500%죠? 부채 비율 500%, 영업 적자 지속. 그럼 이런 종목을 삼박자가 맞으면 재료가 좋으면 갖고 가야 되나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역배열 종목 또는 적자 지속 종목 또는 부채 비율 높은 종목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제가 에이스테크를 보여드렸으니까 떨어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재무제표 안 보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그럼 이제 상승 종목 볼게요. 상승 종목은 상한가가 3종목이었고 상승률 32가 10% 정도 올랐는데요. 코스닥 지수 2.4% 오른 거에 비하면 개별 종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지수가 1.5, 2% 오를 땐 원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0.5 정도 오를 때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가 묶여있고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 상승률이 그렇게 대단한 날은 아니었다. 상승률 탑 30 안에 드는 한 종목만 꼽아라. 눈에 보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그렇게 이 고점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팩트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시총 24조인데 오늘 상승률 20%, 탑 30에 확실히 끼어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 가던 종목들 이름 많이 보여요. 프로텍,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19%, 20% 한 번 더 올랐고
PSK 홀딩스도 한번 갔었죠? 갔던 종목인데 오늘 또 14% 올랐고, 이수페타시스가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도 그동안 계속 급등했는데 오늘 또 올랐고,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 전고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고, 그리고 칩스 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3칩이, 칩이, 그래서 뭐 가원칩스, 칩스 앤미디어, 뭐 텔레칩스, 뭐 이런 칩자 들어가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 약간 자율주행 관련주 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탑다운상으로, 탑다운이 뭐죠? 지수, 산업, 종목이죠. 지수로는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9개월 동안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그냥 웅장기 우상향 끝. 단기는요. 단기는 작년 9월 이후부터 패턴이, 특히 올해부터 패턴은 뭐냐면 한 달 한 달 보름 오르다가 한 달 한 달 보름 조정. 한 달 한 달 보름 오르다가 한 달 한 달 보름 조정. 그게 반복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위치는 2650과 2550 사이, 2550과 2650 사이에서의 조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2550에 가까워지면 쫄지 마. 2650에 가까워지면 야 좀 고점 못 들으면 또 박스권인데, 요렇게 떨어져도 용기를 내고 올라가면 좀 겸손하고, 요런 게 지수 분석. 산업 분석은 한 5, 6월 달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한 손엔 반도체, 한 손엔 2차전지. 오늘은 2차전지 날. 종목은 아까 보여드렸던 막 유상증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언제나 피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간략재무제표만 봐도 유상증자 들어가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차트만 봐도 하한가 연속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하한가 들어간 애들 있죠? 차트만 공부 잘해도 그런 거 피할 수 있어요. 재료만 잘 봐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약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조선은 4분 타자도 그렇게 재료로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다운 그리고 3박자 요 공부가 잘 되면 보통 사람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좀 오래 찍은 것 같으니까 목이 좀 칼칼하니까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10시 반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1.34% 상승, 코스닥 1.6% 상승으로 조정받았던 6월을 끝내고 7월달 힘찬 출발하네요. 언제나 그러하듯 거래소 지수 차트를 보면 지난주 61선 살짝 터치한 시점이 이번 박스권의 하단이며 박스권의 상단은 전고점 2650, 즉 제가 계속 강조했던 2650, 2550의 단기 조정 박스권이 거의 맞게 형성되어 여전히 박스권이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심축은 2600, 오늘 중심축 회복 가능하겠네요. 올라간다고 흥분은 금물이죠. 떨어질 때 쫄지 않았으면 말이죠. 강한 추세장에서는 올라갈 때 흥분하고 떨어질 때 쪼는 게 맞는데, 이런 조정 박스권장에서는 박스 내의 저점 지지, 고점 저항을 보면서 조금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여튼 6월달 저점과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욱더 중장기 상승장이라는 신뢰도가 높아졌고, 움직임의 패턴은 한 달 반 상승, 한 달 반 조정의 박스권 계단식 상승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여기까지 지수 설명. 코스피 200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2차전지주의 상승이 압도적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상승률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 손엔 반도체, 한 손엔 2차전지,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